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투자 때문에 질문해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투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식 투자도 있고, 아파트, 부동산 투자도 있고, 땅 투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펀드 이런 등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다. 투자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문의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렇게 질문 또 상담을 해드리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7가지 원칙 같이 놔두어 보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7가지 원칙. 그 첫 번째입니다. 자, 투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투자를 하면서 원금을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거죠. 손해보면 안 돼.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즉 투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만큼의 이익을 기대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10%의 이익을 기대한다면 10%의 손실을 볼 수 있다. 100%의 이익을 기대한다면 2배, 마찬가지로 돈을 다 까먹을 수 있다. 100%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익이 생길 확률과 손실이 생길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이익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면 되겠죠. 자,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 첫 번째는 투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이 그림 보시죠. 이 사진가가 뭔가 사진을 하나 찍고자 합니다. 잠들어 있는 이게 호랑이입니까? 호랑이는 아닌 것 같고 사자입니까? 사자라고 보기는 너무죠. 아주 부드럽게 생겼네, 그죠? 멍멍이 같아요. 멍멍이 같은데 너무 큰 공룡 같은 멍멍이, 그죠? 어쨌든 아주 이 동물이 깨어나면 이 사진가를 덮칠 것 같아요. 덮칠 것 같은데도 바로 이 장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혼신의 자세를 다운 이 사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항상 감수해야 될 위험이 있다. 꼭 투자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앞의 현실과 경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뭐죠? 내 현실이 내 직장 또 내 사업 이것들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투자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제가 이제 흔히들 자주 쓰는 말인데 제가 자주 자본주의는 무엇을 먹고 자라? 성장을 먹고 자란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997년도에 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97년도. 97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악몽, IMF 그죠. IMF가 왔습니다. 97년도에 1만 달러가 돌파를 했는데 IMF가 이었고 그해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무려 1인당 국민소득이 33.8%, 3분의 1이 그냥 급감해서 다시 1만 달러 밑으로 8천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릅니다. 2003년도에 드디어 1만 4천 달러가 회복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다시 1만 4천 달러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2005년도에는 1만 7천 달러, 2006년도에는 1만 9천 달러, 2007년도에는 드디어 2만 달러를 1인당 국민소득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또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것 때문에 2008년도에는 다시 2만 달러 이하, 즉 1만 9천 달러로 하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얼마로 예상해요? 3만 불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즉
이게 2007년도에 2만 달러를 돌파하고 무려 12년 만에 33만 불을 내년에 돌파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자, 지금 IMF보다 더 힘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힘들어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의 당장의 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계속 크게 성장했다는 거죠. 97년에 비하면 무려 내년에, 자, 97년도 1만 달러니까 내년에 3만 달러로 가정하면 97년 대비 3배. 그죠? 그리고 10년 전 2007년 대비는 무려 50% 정도가 오른 겁니다. 자, 투자는 어디에 해요? 바로 경제에 투자하는 겁니다. 경제에. 이렇게 경제에 투자, 내 앞의 현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든 또 뭐, 미국 경제든 유럽 경제든 세계 경제든 그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 투자. 그래서 내가 힘들고 빡빡하다고 해서 야, 이렇게 경제가 힘드네? 이것하고 투자를 하면 좋겠네? 이것하고는 분명히 구별하셔야 된다. 즉, 두 번째,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7가지 원칙. 두 번째는 내 앞의 현실과 경제는 구분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7가지 원칙 가운데 세 번째는요, 이론과 실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이론과 실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주로 이전 뭐 재테크 방송 또 뭐 등등 하시는 분들 중에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 즉 실제 해보지 않으면서 이론만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 또 이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야, 제가 간혹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강연 책 쓴 걸 간혹 보면요, 정말 실전 경험들이 없구나 이런 느낌들을 간혹 가집니다. 그분들을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요, 무엇이 존재합니까? 바로 감정이 존재합니다. 감정이 존재하는데,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론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론에 밝은 사람들은요, 실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박습니다. 왜? 장기나 뭐 이런 바둑이나 또 우리가 명절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는 고스톱, 이렇게 핫도판에 보면 훈수 뜨는 사람들이지, 훈수 뜨는 사람들은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잘 압니다. 그죠? 훈수 뜨는 사람들. 우리 축구 보면 우리 이게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전 국민이 그냥 뭐 감독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감독. TV만 보고 있어도요. 야, 저 선수한테 패스해. 야, 그걸 왜 놓치냐? 뭐 한탄하고 하는 거 많은데 왜 보는 사람들은 그라운드의 모든 선수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는 그라운드의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나는 벌어지는 지금 시시각각 일어나는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공이 내 앞에 왔는데 또 내 앞에서 다른 선수가 달려드는데 뭐 그 순간 뭐 제치고 뺏기지 않으려고 또는 빼앗으려고 그것에 몰입되어 있지. 그 순간에 TV 보는 사람들처럼 다른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는 감정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통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이기고 진 승패는 뭐죠?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전쟁 치르는데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다고요. 또 전쟁을 치르는데 반드시 뭐 또 지겠다고 하는 사람,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진다고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늘 있는 일이다.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벌려고 하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손해본다는 거죠. 왜? 감정이 내 판단, 이론적인 아주 좋은 판단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실패를 겪습니다. 문제는요, 이 작은 실패를 겪을 때 이게 작은 손해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작은 실패를 끊는데
이게 큰 손해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패로 작은 손해를 얻지만 오히려 큰 경험을 해야 돼요. 큰 경험. 많이 배워야 돼요. 왜 내가 실패를 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작은 실패에서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몰빵하는 사람들. 그러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도 뭐 신용을 뭐 100%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와, 잃어도 이게 벌 때도 두 배를 벌 수 있어요. 레버리지,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죠. 신용을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 정권에서 신용대출, 주식 신용대출 이렇게 해서 대출하는 게 투자하는 경우는 벌 때도 똑같은 수익률 10%에 또 그 신용으로 돈을 빌려왔으니까 똑같은 수익률 10%, 20%를 결과적으로 벌 수 있지만 내 돈 대비 또 손해가 나면 또 실제 수익률 하락보다 내 돈에서는 더 많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몰빵들이죠. 그래서 작은 실패에서 반드시 작은 손해에 그쳐야 되고 오히려 큰 경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작은 실패에서 크게 손해 나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건투로 치면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제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고 작은 실패가 있다. 조금 손해봤다고 다시는 투자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펀드 다시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하는 쪽쪽 벌기만 하면 왜 직장 다녀요? 그죠? 왜 사업하고 장사합니까? 그냥 집에서 마우스나 클릭하고 있으면 되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 속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경험하면서 작은 실패를 통해서 큰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꼭 알아야 될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7가지 원칙 중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7가지 원칙 중에 네 번째는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이.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있는 감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탐욕이라는 것과 공포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과 공포라는 건데,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투자시장, 이게 꼭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이 투자시장은요, 요렇게 늘 사이클이 반복 순환됩니다. 오르다가 이렇게 다시 내리죠. 이 그림을 계속 밑으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져요. 즉 다시 내려다가 언젠가 다시 오르죠. 그래서 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정점과 정점이 이 꼭대기죠, 그죠? 정점과 이 저점은 아랫부분이죠. 이 정점과 저점을 계속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돕니다. 이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떤 투자했던 것들이 올라갈 때 이 탐욕은 뭡니까? 우리 속에 이제 감정이 작용하는 건데 어떤 감정? 탐욕. 야, 오르니까 계속 오르겠다. 계속 오르는 거 없습니다. 언젠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떨어질 때는요. 이 떨어지니까 이제 망했다. 그냥 지금 마이너스인데 계속 있으면 완전 깡통 차겠다. 이런 두려움, 바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다릴 수 있다면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뭐죠?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들이 철저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주식이 이렇게 투자가 오를 때 강세 시장으로 갔을 때는 일반 투자자들은 초기에 계속 오를까 망설이다가 들어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꼭지점, 그죠? 꼭지점 확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뛰어들다가 그냥 코피를 터지죠, 그죠? 코피를 터주죠. 전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오를까 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서 일반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전문 투자자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이 다시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빠집니다. 그럴 때 일반 투자자들은 원금 손해는 물론이고
이제 뭐 깡통 차겠다 싶은 공포에 휩싸여서 팔고 나갈 때 오히려 전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오히려 지금이 이제 사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완전 다르죠.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들의 이런 행동들 보면 공포와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나눠 볼 때 각 구간마다 완전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작용하는 감정, 구체적으로는 탐욕과 공포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탐욕과 공포 심리가 있다. 이 경제 사이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바로 경제 사이클을 믿어야 된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언젠가 오름이 있다라는 이 사이클, 이 순환 사이클을 반드시 믿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는 곧 믿음과의 전쟁이에요. 야, 이거 무슨 신앙도 아니고 하여간 믿음과의 전쟁이 곧 투자다. 이것을 나 자신과의 싸움, 즉 투자에 대한 믿음과의 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원칙 4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탐욕과 공포, 나 자신의 감정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다스리는 방법, 이것이 원칙이 이제 5번째인데요. 자, 5번째는 그래서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어떤 투자에 대한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기준, 이것이 바로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분명한,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투자 기간과 필요 조건이 나와요. 이게 투자 기간과 필요 조건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서요. 어떤 분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요즘 뭐 안 한 지 오래됐대요. 옛날에 한 번도 어쩌다 한 번 한 거예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또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하려고 그러죠? 내가 물어봤죠. 돈이 없대요. 무슨 돈이 없습니까? 지금 소득이 있나요? 소득은 있대요. 그럼 무슨 돈이 없습니까? 하니까 은퇴 이후에 돈이 없대요. 은퇴 이후에 쓰기 위해서 돈을 분리하고 돈을 불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걸 생각한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자, 주식 직접 투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만큼 이론과 실제가 극명하게 다른 투자가 없습니다. 저희도 돈 파는 가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주식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식에 투자해라 라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은 정말 투자 시장, 경제를 리얼하게 이해하는 시장이 바로 주식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이해하시고 투자 트렌드,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주식 투자 방송을 하는 거지, 꼭 주식을 해라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만큼 이론과 실제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은퇴 자금을 위해서 주식에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한다.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이 돈을 모으는 목적들을 우리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이라든지 뭐 결혼 준비 자금, 또 주택, 뭐 전세금 이런 등등의 이런 목적이 있죠. 이런 목적에서는 대체로 이제 필요 투자 기간 한 3년 이내 정도로 봅니다. 3년 이내 정도의 어떤 또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겠다, 또는 뭐 전세금 전세금 오르는 것을 좀 준비하겠다 할 때는요, 이 필요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원금이 보존돼야 되는 거죠. 이 3년 이내에 이 결혼 자금, 주택 전세 자금 이런 것들은 원금을 보존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 조건은 원금 보존이라는 것 꼭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요, 예를 들면 장기 주택 마련, 내가 한 10년 정도 안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 또는 10년 정도 안에 창업이라든지 뭔가 좀 목돈이 필요해. 이것들은 어떤 겁니까? 필요 투자 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내겠죠. 이때는 수익을 필요로 해요. 원금만 가지고 안 돼요. 그죠? 은행 이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이자를 넘어서는, 즉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필요로 한다. 자, 세 번째, 돈을 모으는 목적이 자녀 독립자금, 이렇게 미성년 자녀의 독립자금 그러면 지금 미성년 자녀가 5살, 6살 초딩이다, 만약 초딩이다 하면 그 독립자금이 뭡니까? 바로 성인이 된 이후에
뭔가 이런 뭐 결혼 지원 등등의 이제 자녀 독립 자금을 뜻하는 겁니다. 뭐 일상적인 교육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 목적. 그건 뭡니까? 지금부터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몇십 년 뒤에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필요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 10년. 20년, 30년 이상이라는 거죠. 필요 투자 기간이. 자, 이때 필요 조건은 뭡니까? 수익은 당연한 거고요. 수익은 당연한 거. 수익을 내야 된다. 은행에서 은행 이자에서 금리 기준 상품들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비과세, 그죠? 우리나라는 세금 공화국이기 때문에 갈수록 세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과세의 조건을 갖추면 좋다, 나쁘다, 더 좋다. 그다음에 이제 돈을 모으는 목적, 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플래닝을 하는 목적이 정려나 상속이다. 뭐 이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것이다 하면 이 필요 투자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왜 10년 이상입니까? 10년이 지나면 10년 동안에 정려했던 것들이 다시 초기화되거든요. 초기화됩니다. 즉 만약 우리가 최종 정려 상속의 최종 이벤트는 사망이거든요. 사망했을 때 직전 10년까지의 정려가 있다면 다시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10년을 벗어나야만 그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되지 않죠. 그래서 이 정려 상속의 이제 정려 쪽이죠. 정려 쪽으로 준비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의 필요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 필요 조건은 뭡니까? 당연히 뭐 줄세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내가 돈을 모아야 하는 왜 돈이 필요하지라는 선명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면 필요한 투자 기간, 그 투자 상품에 어떤 상품이어야 해 하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 하는 이런 조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7가지 원칙 가운데서 5번째 뭐라고요? 바로 선명한 돈을 모아야 하는 선명한 목적.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이제 6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5번째에서 무슨 어떤 이야기 했죠? 돈을 모아야 하는 목적이 선명해야 된다. 자, 6번째는 바로 이어집니다. 6번째는 돈을 모으는 목적이 선명할 때 뭐가 나왔죠? 필요한 투자 기간이 나왔고 필요한 조건이 나왔죠. 이 투자 기간과 조건에 맞는 상품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투자 기간에 맞는 상품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것이 돈을 모으는 목적, 5번째 목적에 맞는 투자 기간이 만약에 3년 이내였다면 이때는 안정성으로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은행 예적금이나 CMA나 만약에 ELS 같은 걸 한다면 반드시 원금 보장형이어야 하겠죠. 물론 원금 보장형 ELS가 원금 보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중요한 것은 뭐죠? 3년 이내에 목표 기간을 가져야 하는 이 이렇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라는 거죠. 자, 모든 상품에는 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만들어진 출생의 비밀이 다 다르다는 거죠. 크게 나누면 우리가 모든 이게 투자에서 안정성과 금융상품에서 수익성을 따질 때 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 마리 토끼는 없다.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원칙 7가지 중 첫 번째 뭐죠? 투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한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어떨 때는 내가 안전한 상품을 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성 쪽으로 추구하는 상품을 가야 된다는 것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투자 기간에 맞는 상품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이내의 상품은 반드시 안전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3년 이내에 10년 정도 이게 3년 이내 10년 정도 사이에 내가 투자 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 목적 자금들은 안정성도 조금 있어야겠지만 수익성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제 굳이 따지면 안정성 30% 정도, 수익성 한 70% 정도. 뭐 정해진 룰은 아닙니다만 대략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납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거치식 투자보다 월 적립식 펀드가 좋습니다. 왜죠?
이게 훨씬 일시납 거치식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투자. 자, 우리가 이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스크를 낮추고 이익이 발생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결국 정답이라고 보면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좀 덜 위험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일시납 거치식보다는 월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국내, 해외 이런 쪽으로 막 분산해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수익을 추구하되 수익을 조금 낮추는 수익을 좀 이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은퇴 정도 때인데 가장 크게 보면 은퇴나 또는 드물지만 정년 상속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 이때는 어떤 상품입니까? 바로 연금저축계좌, IRP, 퇴직연금 DC형, 투자성 변액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년 상속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이런 것들도 아주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투자 기간에 맞는 상품은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표가 돈이 필요한 이유를 정했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이유에 맞는 투자 기간과 필요 조건이 나온다면 그 투자 기간에 맞는 그 목표 투자 기간에 맞는 이 상품들, 이 상품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것에 맞지 않는 어긋나게 상품을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간에 해약이 되고, 해약이 된다는 것은 손해볼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에는, 투자 상품에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 다 저마다 이유가 있다.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그죠? 두 마리 토끼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전하고, 그죠? 손해볼 이유가 없고, 수익성도 많다. 이거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히 수익성 쪽은 수익이 많으면 좋죠. 두말 하면 잔소리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보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수익을 늘리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것은 이제 관리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확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확률, 이 관리 영역인데, 가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리, 단기 투자 같은 기술적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요 정말 일반인들이 가져가기 힘듭니다. 전문 투자자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즉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원칙 중에서 7가지, 마지막 7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인데 이 지속 가능성은 뭐죠? 무엇에 대한 지속? 투자 지속.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시간, 장기 투자죠. 재정 컨설턴트로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재정 컨설턴트는요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정 컨설턴트는 돈을 불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돈도 못 불리는 재정 컨설턴트가 허다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고객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절대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돈을 불려주지 못한다. 사람이 돈을 불려줄 것 같으면 자기가 벌지, 자기 돈 불리지 왜 남의 돈 불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다만 고객이 정말 시간을 인내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설명도 해주고 또 불안할 때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다양한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이 현상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전문적으로 신뢰 있게 이야기해 주면서 정말 오랫동안 길게 지속 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가지는 사람들이 재정 컨설턴트라는 거죠. 자, 이 표에서 보면 이 지속 가능성에 어떤 결과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년을 투자하고 5년을 투자하고 10년, 15년, 25년을 투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연간 수익률을 약 7% 내외, 연간 수익률을 한 7% 내외를 기대한다고 하면 1년이든 5년이든 25년이든
뭐 이렇게 한 7% 내외의 수익률은 뭐 이렇게 장기 수익률이 이게 복리가 되니까 굉장히 큰 수익률이에요. 나중에는 뭐 복리 아시죠? 구태에 다시 설명해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데 1년 동안 투자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 수익률은 25%, 단기 투자를 통해서 최고 25%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11% 정도의 손해도 또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수익률 7%와 최고 수익률 25% 차이의 이게 표준 편차가 한 18% 정도 나네요. 근데 5년 투자, 1년이 아니라 5년 투자라고 하면, 비록 5년 투자에서 최고 수익률 최고는 한 14.4%로 1년보다는 떨어지지만, 최저 수익률은 뭡니까? 최저 수익률, 마이너스를 탈 수 있는 확률도 크게 거의 뭐 제로예요. 그죠? 마이너스 0.6 정도가 최저 수익률이라는 거죠. 거의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10년 투자로 가면, 최고 수익률은 또 한 11.2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최저 수익 연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최저 수익률은 이제 제로가 없어요. 이렇게 0 이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2.4%. 뭐 이렇게 등등하면 한 25년 때 보십시오. 연평균 수익률 연간 수익률 6.7%. 이것을 25년 동안 복리로 운용한다면요 엄청난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 최고 구간도 뭐 한 8.7% 이렇게 연평균 기대할 수 있지만 최저 수익률도 4.7% 최저 수익률이요. 거의 뭐 한 5% 가까워요. 최저 수익률이. 그래서 표준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장기로 갈수록 이렇게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손해볼 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한다 할 때 5년 이상만 하면 손해보는 사람 없다. 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오래된 통계, 그죠? 오래된 실제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자, 이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형편에 맞는 내 소득 형편에 맞는 투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형편에 맞는 투자, 무리한 투자하지. 두 번째는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장기 투자하다 보면 지금은 괜찮았지만 또 투자를 못하는 형편, 뭐 소득이 끊긴다든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 뭐 멈추고 투자액을 좀 줄이더라도 그로 인해서 다른 손해가 없어야겠죠. 뭐 이렇게 유연한 납입, 아까 예를 들면 변액보험이 아주 장기인데 추가 납입을 반드시 활용해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유연한 납입에 해당되겠죠. 또 이 적립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의 관리 방법. 자, 적립식으로 해 나가다가요. 만약에 정말 이제 계속 투자하기가 힘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그대로 수도해버리면 어떤 게 바로 그때부터 거치식으로 전환이 돼요. 자동으로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조금 안전한 펀드로 옮겨 놔야겠죠. 다시 투자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적립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더 이상 투자를 못할 때는 조금 안전한 펀드로 옮겨오는 이렇게 스위치하는 이런 관리 방법이 필요하고 또 네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특히 이제 장기 투자 상품 중에 변액보험들은 반드시 1대1 정도, 물론 우리가 변액보험 1대2 정도로 최대, 내가 기본 납입 플러스 2배수, 2배수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지만, 꼭 뭐 지금 추가 납입을 다 안 하더라도 최소한 1대1 정도로 해서 나머지 한 쿠폰 정도는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더라도 시작은 반드시 최소한 1대1 정도의 추가 납입은 필수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추가 납입법은 아시다시피 중간에 수도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또 추가 납입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기본 납입조차 하기 힘들 때 기본 납입으로 활용하면 새롭게 내가 추가할 수 있는 새롭게 불입해야 되는 돈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계속 기간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정말 조언자, 즉 재정 컨설턴트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이 재정 컨설턴트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런 이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자 시간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 또 어떤 경제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
그런 분들이 주변에 둔다면 훨씬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겠죠. 돈 파는 가게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무지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7가지 원칙에 대해서 1, 2, 3, 4, 5, 6, 7 7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돈 되는 정보가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좋은 컨설턴트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혹 궁금한 내용,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로 검색하셔서 벌러서 친구로 친구 맺게 해주시면 1대1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